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어, 오늘도 역시 100% 실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과 겨울 중에 우리는 이제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크게는 이제 여름과 겨울로 나눌 수 있죠. 왜냐면 봄과 가을은 뭐 겨울에 갖다 붙여도 되고 또 여름에 붙여도 되고 그렇게 애매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봄, 가을은 사실 영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귀신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가장 귀신이 잘 보일까요? 오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무속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야외 의식을 꾸준히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종교단체 또 그다음에 많은 무속인들이 실내에서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축복이나 이런 거는 사실 실내에서 해도 돼요. 대신 이제 뭐 조상 관련된 그런 것들은 실내에서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뭐 산소를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그 집을 사연자의 집에 방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조상 관련된 그 문제는 이 실내에서 하기가 거의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그 해법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대부분의 그 해법은 조상묘를 찾아가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식을 하거나 뭐 무속적인 것 또는 저처럼 이제 주술사를 부르거나 할 때는 거의 99%는 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게 일단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같이 뭐 애군 소멸도 하고 또 다른 의식기도 하고 또 이제 저주 의식을 하는 그런 주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곳저곳에 이제 좀 비밀리에 차려오는 재단들이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재단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단의 크기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막 저를 미행하지 않는 한 찾기는 힘들 거예요. 이 저주의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꾸준히 저주 주술을 걸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는데 점점 무너지는 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이제 뭐 무너진 분들 계시고 차차로 무너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건너서 듣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훅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많이 좀 종종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기를 말리는 그런 저주 주술이기 때문에 점점 무너집니다. 사람이 막 피폐해지고 네,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점점 막 소탐대시라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저주대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귀신들을 거의 밥 먹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도 이제는 방송에서 오늘 뭐 어떤 귀신 봤습니다 말하는 게 좀 식상하게 느껴지고 이걸 방송에서 말하면 누가 재밌어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매번 그 저주대행 하러 나갈 때마다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식상하니까 방송에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서는 귀신을 봤습니다. 지겨운 거죠. 방송하는 사람이 뭔가 예를 들면 검은 형체 있잖아요. 뭐 도깨비라던가 이런 거는 가끔 좀 보기 때문에
희귀하게 보는 거죠. 막 매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쩌다 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이제 막 좀 흥분해서 이제 막 방송에서 말을 하게 돼요. 기타 이제 잡기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있네. 저기 있네. 지나갔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의식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항상 정면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이게 저같이 특히 이제 저주 주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주술사 앞에는 아무래도 제가 기가 엄청 세지 않습니까? 거의 일당 100, 일당 1000 그렇게 할 정도로 기가 세요. 그러니까 패왕색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패왕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평가한 거예요. 일당백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를 고용하신 이제 기업 대표님과 또 이제 학원의 원장님들이라던가 또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보면은 든든하다. 너 하나만 있으면 일당 100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가 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측면이나 후면에서 구경을 하지 작년에 한 5번 빼놓고는 정면에 나타나지 못해요. 작년에는 이제 여름 8월 그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람들을 저지해달라 그런 의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살아있는 생물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의식도 했었는데 그때 이 얼굴 하얀 처녀 귀신이 바로 앞에 진짜 땅 위에 딱 얼굴을 드러내놓고 눈을 굴리면서 신기하게 막 호기심이 가득 차는 그런 표정으로 눈알을 굴리면서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처음 이제 처녀지죠. 처음 이제 저주 재단을 차리고 의식을 진행하면 한 3개월 정도는 귀신들의 목소리도 많이 잡히고 많이 찍혀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원한이 다 풀렸는지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저주식이 이제 원한기를 그 저주 대상한테 보내서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원한귀들이 이제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면 인식해도 안 나오고 음성 인식해도 안 잡히는 이 착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름에 많이 나타날까? 겨울에 많이 나타날까? 그 정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단연간의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름보다는 겨울에 귀신들이 많이 보여요. 동자귀라던가 그때 이제 한 5살 정도 되는 그 남자애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나타나는 걔 같은 경우도 그때 12월 달인가? 그때 11월인가 12월 달에 걔를 봤어요, 제가. 저기 정확한 달수까지는 제가 이제 뭐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언제 봤다 그거까지 막 하진 않는데 걔도 겨울에 봤거든요. 겨울 되면은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겨울이라는 계절이 소멸의 계절 그리고 죽음의 계절이라는 그런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얼어 죽은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많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진짜.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원래 모습이 잘 보존이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좀 형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5살, 6살, 7살 이런 나이대 애들은 아직 10살이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깜찍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막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제 막 꼬마 애들을 막 악마처럼 묘사하고 또 서양에서도 보면은 오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꼬마 애들이 막 악령 들리는 막 그런 엄청난 힘을 부리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즐겁게 뛰어놀고 일단 맛있는 거 보이면은 이제 막 먹고
초콜릿이나 사탕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사고로 죽은 애들마저도 죽고 나면은 사고 나서 죽은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딱 보시면 그냥 꼬마애야, 그냥 꼬마애, 진짜. 귀여운 꼬마애. 대체로 그래서 10살이 안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쟤 왜 혼자 다니지?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귀신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는 무섭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이라고 인지가 되어도 무섭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어쩌다가 죽었나, 그런 생각만 들죠. 그리고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좀 신기하게도 이제 10대부터는 좀 달라요, 에너지가. 그때부터는 이제 죽은 사연들이 다 있고, 그래서 좀 셉니다. 그래서 10대부터는 약간 원혼 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 고통을 겪다가 이제 세상을 스스로 떠난 애들도 있고, 또 사고로 간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뭔가 원귀가 될 확률이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안 보이는 게 검은 형체예요. 제가 아직 한 11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저주식을 하고 나서 복귀를 하면 검은 한 2m 정도 되는 키에, 그러니까 주차장 있으면 주차장 천정에 키가 닿는 정도, 그 정도 키에 눈, 코, 입 없고 그냥 까매요, 그냥. 그래서 걷는 게 성큼성큼 걸어요. 그러니까 보폭이 되게 길어가지고 몇 번 발걸음하면 몇 미터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되게 빠르게 느껴져요. 그런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름에는 그런 애들은 안 보이고, 제가 봤을 땐 여름에는 조난을 당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항상 여름에 보는 귀신들은 좀 이렇게 촉촉하게 물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겨울이 이제 시즌이죠. 겨울에는 되게 다양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사무친 게 느껴져요, 막. 그래서 여름에 저주토해서 있을 때랑 겨울에 있을 때랑 차이점이, 여름에는 이제 가는 과정에서 길목에서 이제 축축하게 젖은 그런 얼굴들이 가끔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거나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귀신들이 많고, 여름에는 나무에 걸터 있거나 매달려 있거나. 신기하게도 이 머리가 거의 땅에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그게 어떻게 자세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몸은 있는데 이 목이 완전히 90도로 꺾여가지고 마치 얼굴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 귀신하고 겨울 귀신이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 귀신은 그러니까 떠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그러니까 내가 내 시선 앞에 얼굴이 있지. 여름은 이상하게 저 높이 있거나 밑에 있거나 그래요. 정상적인 애들을 별로 못 봤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각도가. 여름 귀신들은 막 90도 이상 목이 꺾여서 이렇게 신기하게 하여튼 그렇게 얼굴이 딱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딱 서 있고 몸은 또 엎드려 있고, 그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원래 엎드리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 눈높이에 있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저 위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땅에 막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완벽한 영안자는 아니라서 이제 보일 때만 보는 터라, 그게 좀 정말 아쉬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진짜 가끔
TV에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귀신을 그냥 전부 다 본 애들 있잖아요. 막 일상생활에서 길 건너 때도 보고 막 어떤 스튜디오 들어와서도 보고 방송국 안에서도 보고 막 또 그 유명한 연예인들 등 뒤에 서 있는 수호신도 보고 막 선녀도 보고 막 이렇게 저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는 건 프로도 보면은 왜 귀신 보는 그런 남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참 방송에서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좀 그게 좀 근데 다 보이는 게 또 좋은 건 아니래요. 저기 사람들 말로는 귀가 약해서 보인다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제 눈에 보일 정도면 뭔가 원기, 원한의 사무처, 원원기 이런 아니면 이제 막 저승사자, 도깨비 이런 애들. 제가 10살 되기 전에까지는 이 지붕 위에 있는 도깨비들을 몇 번 봤거든요. 실제로 꿈에서가 아니라 그 뿔 하나 달려 있고 뿔이 이마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정수리 있죠. 딱 머리 딱 중앙 거기에 뿔이 나 있고 그 머리카락이보다는 털, 그 막 쭈뼛쭈뼛한 검은색 털 나 있고 눈썹 겁나게 진하고 눈도 엄청나게 크고 눈알도 막 굴리는데 저기 개구리처럼 막 눈이 굴러가고 그리고 이 송곳니가 진짜로 이 그 저기 밑으로 뻗은 게 아니라 약간 45도 앞으로 해서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거무죽죽 갈색 톤에 이제 막 선탠 했는데 연탄재가 묻은 그런 색깔의 피부에다가 그다음에 진짜로 몽둥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상의 탈이 다 하고 그 중요 부위만 가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갈대와 같은 그런 이제 그 풀이 말라가지고 갈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려져 있고 신기한 거는 이제 그 발목에도 털이 나 있어요. 그 털이 까매가지고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외눈박이 괴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도깨비를 직접 진짜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도깨비 불을 본 적이 있고 얼마 전에 그 파묘인가 그게 넷플릭스 올라와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봤던 그 도깨비 불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묘사하셨던 내용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도깨비 불이. 그래서 뭐 흉가나 폐가에서 보이는 귀신들의 종류랑 제가 이제 산이나 이런 저주토에서 저주도 받은 나무라던가 이런 데서 보는 귀신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에 보는 귀신이 종류가 완전 다르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 귀신하고 겨울 귀신하고 그리고 이제 흉가는 제가 이제 안 가는 이유가 제가 이제 흉가 방송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흉가나 폐가 탐험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게 주 수입이잖아요. 맞으면 걔네들이 뭐 무당이네, 뭐 저기 도사네, 뭐 저기 뭐 술사네, 뭐 또 무당이네 하고 있지만 걔네 방송 분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기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창출되는 그 컨텐츠 수익을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흉가 폐가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그 뭐 실시간으로 이제 슈퍼챗을 받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죠. 제가 저주 대행을 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좀 세게 할 때에는 한 11시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10시, 11시 이후에 막 전화, 카톡, 문자 하신 분들 답변 못 드는 이유는 일찍 나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세게 하지 않을 때 뭔가 그럴 때는 한 12시 정도 좀 넘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주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세팅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한 3시 되고 마무리하면 4시 되고 거기 정리하고 나오는데 신기한 거는
갈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나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아무래도 올라갈 때는 좀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데 내려올 때는 약간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막 어려움이 없어요. 내려갈 때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내려올 때가. 그래서 집에 오면은 한 거의 5시 되죠. 네, 거의 6시간 정도를 이제 하는 건데 흉가 폐가를 막 방문하는 그런 경험하는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로 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 정도 한 6시간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도 아마 사전 답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은 무속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유튜버라고 보는 게 맞죠. 전업 유튜버. 왜냐면 보통 그렇게 밤새도록 찍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절대 못 일어나죠. 나는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누가 뭐라 하니까 이제 오기신 분이 몇 번 일어나시겠지만 거의 그 오전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놀러 다니면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일을 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진이 빠지니까. 뭐 룰루랄라 이렇게 뭐 흉가나 폐가 찍고 나서 뭐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쓰는 게 없으니까 밤낮이 바뀐 거에는. 근데 이제 어떤 그 무속 행위를 하거나 주술을 의식을 하거나 하면은 진이 겁나게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부적 한 10장만 그리면 뻗어요, 진짜. 근데 하루에 막 부적을 막 몇십 장씩 그리는 사람들인데 뭐 무료로 나눠준다? 부적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무당, 가짜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적은 그냥 휴지 조각이다. 왜냐하면 그 부적 한 장 한 장 그릴 때 눈도 되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그 경면주사라는 게 이제 수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막 손에 묻고 여기저기 막 묻고 절대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장 딱 그리면 뻗어요, 진짜. 뻗어가지고 누워서 좀 쉬어야 돼. 진이 빠지거든.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세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장관을 뭐 해달라 아니면 뭐 누구를 해달라 이렇게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세력이 엄청 크신 분들. 그런 분들 할 때는 하루에 100장도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럼 뻗어가지고 그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뻗어가지고 한 2시간 쉬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고 오면은 진짜 그 다음날 완전히 막 망가지는 거죠. 겨울 귀신이 더 무섭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동사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전쟁도 여름보다는 겨울 전쟁이 더 막 피가 튀고 되게 비참하거든요. 여름에 죽는 것보다는 겨울에 죽는 게 더 비참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름 귀신은 좀 웃기다. 겨울 귀신은 쌀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흉가 폐가도 많이 다녔어요, 솔직히. 진짜 여기 유튜버들 보면은 한 몇 시간 갔다 오면서 막 겁나게 호들갑 떠더라고.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호들갑을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갔다 오면서 막 겁나게 뭐 지옥이라도 갔다 온 것처럼 하는데 솔직히 걔네는 그러니까 흉가 폐가 가면서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막 오싹하다하고 막 소름 돋는다고 막 이렇게 오도방정 떠는 애들은요,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초짜다. 초짜다. 저는 그 30 중반 이후에 이제 신분증만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제가 뭐 약간 저도 이미지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제사밥도 먹고 또 까치밥도 먹은 적이 있어요. 까치밥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거기 또 이 과자 같은 게 있어요. 한과.
그런 거를 따로 이제 까치 먹으라고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먹은 적 있어요. 좀 약간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너무 또 거지같이 지낸 거를 또 말하기가 그렇긴 한데 솔직히 그래요. 그런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막 밤 같은 거 이제 떨어진 거 그런 것도 먹고 심지어 도토리도 먹은 적 있어요. 그런 것도 먹고 또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막 더덕이나 더덕, 칡 이런 거를 또 캐는 이제 그 지방 출신 그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한테 이제 배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30 초반에는 이제 그 베어 그릴스 그 생존 프로그램을 좀 즐겨봐가지고 솔직히 구독자 일을 갈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추워질 때 막 산속인데 추울 때는 제가 이제 작전병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혹한기 훈련할 때 땅 파고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볏짚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밤을 지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수도관이 겨울에는 그 저기 따뜻해요. 그렇게 해서 몸을 녹인 적도 있고 하여튼 생존 기술은 참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런 과정이 없는 주술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편하게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 뭐 8,000만 원 이렇게 신내림급 받고 그 저기 신점 보신 분들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게 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뭘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그 흉가 체험 유튜버랑 같이 이제 무속인이랑 같이 이제 막 다니잖아요. 돈이 되니까 다니는 거겠지. 근데 그 사람들 그 영상에서 보이는 그 반응을 보면은 초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스님들도 제대로 된 스님들이라든가 제대로 된 신부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도 이제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리고 그러거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도 제가 가끔은 제가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수 이후와 저는 확실하게 깊이가 달라요. 그 포스트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샬로우한 느낌, 가벼운 얕은 느낌, 좀 반짝반짝 플라스틱 느낌이고 그 이전에 올드 테스트먼트 가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좀 주술에 많이 냄새가 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성당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절보다는 성당이 좋은 게 절은 좀 난잡하고 성당은 집중이 잘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성당이 저하고는 되게 잘 맞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지저분하다, 너저분하다.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개나 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3의 눈을 떴던 곳도 성당이었고 뜨기 가장 좋은 곳도 성당이에요. 그래서 가끔 명동 성당 가서 기도를 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뻥 뚫리면서 왜 우리가 이제 멍청한 사람이랑 대화 나누면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근데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신과 딱 연결된 느낌이 들 때 그때 그 느낌은 정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성당에도 많이 나타나요. 저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기도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목사님들한테 죄송한데 교회 뒤에 이제 동산이 있으면
거기가 또 저주가 잘 먹힙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 외곽에 빠져 있는데 수도권 정도 약간 이제 산 근처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뒤에 막 언덕 뭐 이런 게 많아. 근데 그 대부분 다 무덤이거든요. 그런 데가 귀신도 많고 또 저주의식하면 잘 먹혀요. 저희 개인적으로 교회만 보면은 주변에서 저주 대행을 할까 막 그런 계산만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단 형식으로 쌓이는 이 산의 지형이 언덕 동산이 있는데 그 자체가 재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 꼭대기에서 이제 그 재를 올리면 잘 먹힙니다. 주술이. 이제 귀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빠지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흉가나 폐가는 밥 먹듯이 머물렀던 곳이라 가면은 옛날 생각 나서 별로 이렇게 썩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신분증 하나 가지고 미친놈처럼 신의 섭리를 깨닫겠다고.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방송 보니까 그 삼보 일배하고 있는 그 불교를 공부하시는 외국인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과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불교 신자 중에 삼보 일배하는 그런 삼보 일배하는 그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불교에 심취해서 삼보 일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몇 달째. 제가 약간 그런 과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평범한 사람이 보면은 또라이, 약간 저 괴인, 뭐 신기한 사람 이런. 배낭 하나 딱 메고 신분증 하나 달랑 가지고 길을 떠나는, 그러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또 낮에는 햇살을 피하고 있다가 저녁 되면 이동하고 또 달밤 뜨면은 모닥불 펴놓고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닥불을 필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들이 라이터를 의외로 많이 버립니다. 티나 그 라이터 있죠. 그게 걷다 보면 한 10개가 걷어져요. 진짜로. 운전하다가 툭 던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저기 그 등나무 밑에 그 벤치 같은 데 보면은 막 라이터를 많이 한 대 피고 라이터를 놔두고 그냥 까먹고 오나 봐요. 그래서 라이터는 항상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 피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베어 그릴스처럼 막 이렇게 막 원시인처럼 마찰력을 피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존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또 하나는 땅에 떨어진 돈들이 많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이제 한 며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신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지겨운 육신에서 벗어나 보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걷다 보면은 막 동전이 떨어져 있거나 돈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연명한 적도 많았습니다. 신기해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죽을 뻔하게 쓰러졌는데 목사님이 구해준 경우도 있고, 또 스님이 또 구해줘가지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음식도 좀 챙겨주셔서 나온 적도 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죠.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왜 이러고 다니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리고 하면은 회복되면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날 때 뭐 통조림에 이런 거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긴 해요. 원래 이 구도자 길을 마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정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 같고, 원래는 그 일정대로 갔으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은혜를 주신 분들을 다 찾아뵈려고 했는데 찾아뵙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다 잊고 있진 않아요. 일본 시노쿠보에 계시는 그 제일교포, 또 캐나다에 이제 계시는 목사님 두 분, 또 미국에 있는 또 형제들, 또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20살 많으니까 형님이죠, 엄청. 그분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제가 이제 찾아뵈야 될 분들이 많긴 해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다 이렇게 거둬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돈을 받고 주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되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흉가는 저한테는 그냥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어요. 뭐 늘봄 가든이라는 그런 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막 되게 뭐 공포의 그런 장소라고 막 떠드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웃기죠. 저기 가끔 보면은 흉가 체험 유튜버들이 막 노숙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숙자가 무섭다. 노숙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노숙자는 거기에서 자고 있죠.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탐험하는 유튜버는 막 호들갑을 떨고 그걸 보면 좀 웃기긴 해요 진짜. 누군가한테는 거기가 잠자는 곳인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 누군가한테는 막 공포심을 극대로 느끼는 그런 막 장소라고 하니 그거를 또 본인들이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 봐.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저기 사기꾼들이 왜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믿고 잘 속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유튜브 방송 보면은 막 흉가 폐가 체험하는 걸 유튜버들이 막 노숙자 같다, 노숙자 있는 것 같다 막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때 딱 든 생각이 그러면은 저기 귀신이 없다, 귀신이 있는 거 맞아? 귀신이 있고 막 악령이 있는데 어떻게 노숙자는 저기서 잠을 자고 있을까? 편하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 막 하면은 이제 그 유튜버들이 또 이제 반발할 것 같고 막 저를 막 공격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분들이 막 무섭다고 호들갑 떠는 그 장소가 그냥 하룻밤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고 저기 조난 당해봐요. 아포칼립스 비슷한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 막 이제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저기 막 폐허가 된 그런 건물에서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잖아요. 쉘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공포영화 버전이었으면은 거기가 으스스 무서운 곳이라고 묘사를 했겠죠. 근데 재난영화에서는 폐가나 폐건물은 훌륭한 거주 장소다. 이게 관점 따라서 똑같은 건물인데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전쟁 영화에서는 임시 진지가 되고 그 임시 헤드쿼터가 되고 그리고 재난 영화에서는 임시 방편적인 그런 쉘터가 되고 그리고 저기 공포 영화에서는 폐건물은 귀신이 출몰하는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기도 합니다.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방송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귀신도 한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육체가 없고 여러분들은 육신이 있어요. 어떤 집안의 귀신이 괴롭히면 쇠말도 긴 거 준비해가지고 그 산소에 보면은 이렇게 딱 능선대에서 쫙 뻗어나오는 그 능선이 있거든요. 중간에 쇠버딱을 탁 박아버려요. 후손들이 망합니다. 이게 선산을 가보면 저 위에 봉분이 있고 밑에 이제 왕릉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굵게 해서 이렇게 탁 봉우리 져가지고 쫙 이렇게 일렬로 뻗어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 중간에 쇠못을 박는 거예요. 부적을 심거나 묶거나 해서
조상의 기운을 후손이 받지 못하게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 뒤에서 엄청 험담하고 다녔던,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험담하고 다녔던 시의원이 정계에서 퇴출됐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막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최근 한 4, 5년. 내가 그놈을 잡으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서 저를 이렇게 까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걸. 저는 그 사람의 악수 한번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저렇게 험담하고 다니는지. 하여튼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질투 시기가 좀 센 것 같아요, 더. 남자들은 이상하게 질투 시기가 여자들보다 더 심합니다. 뭐 여자들 뭐 질투에 화신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더 속 좁은 놈들이 많아요. 살아보니까. 꽁하고 막 앙심품도 많고. 여자들은 대화로 많이 풀리는데 남자들은 진짜 남성 중심 사회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몇십 년 했잖아요. 여자들이 더 마음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진짜 얼마나 속이 좁고 질투심이랑 이렇게 시기심이 강한지 말도 못합니다. 어쨌거나 그분은 제가 이제 저주 주술상을 모르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저의 주술을 활용해서 그 집안에 이제 이 맥이 끊기게끔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되게 싸가지 없는 자영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공실돼서 이제 임대문의가 붙어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 이제 뒤에서 헛짓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 단위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족 단위로 저를 까는 거는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뭐 친인척 속에서 다 그런 것 같은데, 가족 전체가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앞에서 이렇게 알랑알랑 하면은 제가 모를 줄 아나 봐요.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록 채널에서는 한 글자도 헛구가 없습니다. 다 실제입니다.